또 다른 희망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 경북 영주에 있다. 오늘의 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이 재가복지센터는 이름처럼 경북 영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네, 복지TV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정수 씨가? 예, 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 이웃을 돌보는 더욱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이정수 씨다. 오늘의 주인공인 정수 씨와 센터장인 송아 씨가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자 의기투합해 만든 나눔재가 복지센터. 정수 씨는 여기서 사회복지사이자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며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모범 청년으로 소문이 나서인지 그에게는 최근 2014 교통장애인협회 재활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다. 난 학교 다닐 때는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네, 나이 들어서는 상 받기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녔을 때는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상은 뭐 그랬는데 장애인이 안 됐으면 상 받는 거는 잘 없겠죠. 평상시에 사회생활 하면서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상 받을 일이 잘 없잖아요. 뭐 진짜 없어요. 이제 재활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재활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제 삶을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좀 뭐 잘했다고 봐야 되나? 잘 재활했다. 잘 재활했다. 극복을 잘했다. 그럼 쉽지 않은 상인데요, 진짜 이건 좀. 근데 주위에도 보면은 재활을 극복한 사람들은 뭐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거는 교통사고 장애인에 한정되어서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 장애인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이정수 씨가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할머니 집들 전부 계단 시골집은 다 제가 이제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사무 보는 일 그런 할머니들 이제 이제 관리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할머니들의 이제 상담이라든가 주로 이제 상담도 이제 집에 찾아가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럼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공단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게 많거든요. 공단에 신청해야 되고 뭐 이런 서류 일 같은 거 그런 이제 문서 작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많이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보면은 수급자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돈은 있는데 혼자 독거노인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보면은 어르신들 복지를 하면서 이게 제일 이제 필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시골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지자체에서 주거 환경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좀 더 갖게 된다. 이게 너무 업무적인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집에 부모님들이 이제 집 주위에 어르신들 항상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하신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저도 이제 이 노인복지 사실 시골에 또 노인들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이제 보면서 항상 이제 예전 이제 할머니 생각이 나죠. 할머니한테 못해드려 할머니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할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배품이나 나눔 사회복지사 과도 졸업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네, 저는 예전부터 다치기 전부터 사회복지를 할 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뭐 이제 그런 봉사 쪽에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도 이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두 군데는 관심이 있어요. 아동복지 쪽은 저는 아동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 쪽에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편마비가 오죠. 편마비가 오니까 잘 걷지를 못하신다. 이제 그 어른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어른이 매주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요. 침을 맞으러. 침을 맞다고 해서 뭐 낫는 것도 아닌데 그 낙으로 이제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는데 택시비도 시골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은 뭐 2만 원, 3만 원 들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장애인 협회 이제 콜택시라든가 우리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차량 봉사 그런 쪽으로 제가 연결을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이렇게 나가신다고. 그때 막 진짜 나가면은 나갈 때 이제 차 안에서 막 춤을 추신다고 좋다고. 나가서 특별하게 나가서 뭐 침을 맞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닌데 그 나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이제는 차비도 안 드니까 나 얼마나 좋은지 막 만나면은 막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막 그런다고.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참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참 이게 뭐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주뿐 아니라 경주에서도 경북 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해 경북 지역 어르신들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는 이정수 씨. 비록 몸은 피곤할지언정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그는 조금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불편한 몸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수 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도 한다. 이래 젊은 내가 하는 거 보면 고맙고 나는 반갑고 그저 이 마침 몸이 이런데 이를 타고 나와 이까지 뭐 이래 정말로 저 하러 협조하러 이래 나왔는 게 너무 고맙지요. 안 그래요? 내 몸도 불편해 죽겠는데 이 협조하려고 이래 나왔잖아. 그랬지 고맙고 너무 기특하고 좋지 뭐. 그래서 자주 저거 보고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도 안 그래도 내가 아이고 내 봉사활동하러 왜 안 된 게 싶고 왜 좀 못 가 싶고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 그게 후회가 나 죽겠어요. 손자 같은 복지사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풀어놓고 떠나는 할머니의 가벼운 발길. 이런 모습을 보며 정수 씨도 힘을 얻는다. 일을 마친 오후 집으로 향하는 정수 씨. 비록 사고로 하반신은 마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자신이 해결한다. 매끄럽게 차를 모는 솜씨가 베스트 드라이버 못지않다. 경북 봉화에 있어 영주에서 차로 30분이면 도착하는 그의 집은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그를 위해 휠체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모님이 새로 지은 주택이다. 정수 씨는 이 그림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정수 씨가 누구보다 빨리 재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가족. 사고를 당한 아들 때문에 한창이던 복숭아 농사도 접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그의 부모님은 사고 후에도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정수 씨는 그러면 언제 혹시 이런 사고? 제가 2006년 5월 달에 지금 한 8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사고 났습니다. 졸음운전. 그래, 절대로 졸음운전은 하지 마십시오. 졸음운전. 그 다음에 안전벨트 미착용. 예? 안전벨트 미착용. 졸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늦게 퇴근하면서 사실 잠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5년을 그 길을 출퇴근을 했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는 좀 눈을 감아야겠다. 눈을 살짝 감았어요. 일부러 좀 눈을 감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길이 직선인 줄 알았는데 약간 커 보이는. 그대로 막 옹벽을 받고 이렇게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정신은 있었어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리를 만져보니 그때 내가 감각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이제 안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특별하게 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해줄게. 중앙대학교 병원에 갔다가 뭐 중앙대학 병원에서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갔는 이유가 이제 줄기세포 수술을 하러 세브란스로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줄기세포 임상실험 할 때 줄기세포도 했고 수술했는데 특별하게 뭐 줄기세포 해서 별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세브란스가 이제 대학병원으로서 이제 재활이 역사가 깊다 보니까 아마 재활 전문 글을 하는 병원인 거를 그때 병원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재활 초기 재활은 세브란스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재활 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국립재활원 가서 또 재활 치료 받고 그렇게 해서 사실 보통 이렇게 한 2년 정도 재활하는데 저는 8개월 정도 했어요. 혹시 그 재활 하면서 가장 혹시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 일단 처음에 다치고 나서 이제 이 수술하고 재활과로 내려오니까 교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반신 마비 못 걷는다고. 다리 못 쓴다. 휠체어 타고 생활해야 되니까 재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좀 그래도 재활 열심히 하면은 걸을 수 있겠지. 뭐 회복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처음엔 재활을 했어요.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회복은 되지 않구나. 단지 이제 혼자서 이제 휠체어 타고 생활하는 것을 재활을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생활하는 거에 재활을 집중적으로 그때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뭐 힘은 들었죠. 힘은 들었는데 빨리 받아들이고 재활만 전념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위에 대한 응원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재활 치료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제일 많은 힘이 됐죠. 뭐 좀 더 열심히 재활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것들 일단 가족이 있음으로써 그 있는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2대 독자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이정수 씨는 장래가 촉망되는 성실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2006년 5월 퇴근길에 피로한 눈을 잠깐 감은 사이 그가 운전하던 차가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정수 씨의 나이 28의 일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아들을 정성으로 보살핀 끝에 재활에 성공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에 알려져 장안 가족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 처음에 뭐 이렇게 재활하고 그럴 때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처음에는 뭐 병원에서 참 집에 가라 그러니까 퇴원하고 집에 와서는 한 2년을 그냥 이제 재활하면서 다녔는데 처음에는 제가 옆에 꼭 있었지요. 한 1년 동안 그냥 뭐 하는데 도와주고 너무 서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요령도 생기고 재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지 혼자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니까 제가 이제 뭐 안 따라다녀도 되고 그게 좀 걱정이 덜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아무리 이래 좀 도와주고 싶어도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주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은 힘들어서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래 지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두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아프지만 스스로 하도록 그냥 놔뒀어요. 우리 정수는 참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좀 그렇게 활달하고 해서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현은 아주 뭐 명랑하고 또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로서 항상 걱정이 되지요. 또 나이도 들고 하면은 좀 저럴 텐데 싶어서 항상 옆에 있어 주고 싶은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고요. 막막해요. 그래도 저 혼자 저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그 받아들이지를 참 힘들어서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 미리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지나니까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좀 나도 좀 조금씩 적응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왕성하게 재활 활동도 너무 잘 하셔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는 또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런 모습들 그래 오히려 내가 참 너무나 좀 옹졸하고 속 좁았다 그런 생각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되게. 네, 걱정을 많이 하죠. 솔직히 뭐 지금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직까지 뭐 짝을 참 구해야 되는 그게 제일 하나의 우리가 숙제로 남아있지요. 사고 전이나 후나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 사소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아들. 시련은 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재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재활할 때 자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내가 재활을 해서 지금 불편한 몸이지만 이 상태로 극복해 나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못 받아들이면은 재활할 마음도 잘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도 보면은 항상 좀 축 처져 있고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좀 나와서 휠체어 타고 같이 다니고 이 병원에서 하는 재활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재활이거든요. 이제 그 재활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야 일상생활 재활이 되는데 집에 와서 나가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재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했던 재활이 그냥 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해야 이게 재활이 자꾸 이제 더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재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자기 마음가짐을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배드민턴 협회 골프클럽 이사님. 되게 또 우리 지금 이제 활동 사회 활동도 하시고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성격이 원래 다치기 전부터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만히 있지를 이렇게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나서서 이렇게 뭘 한다기보다는 옆에서 좀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제가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디 단체 장보다는 뒤에서 이제 좀 이렇게 후원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하면은 돈도 좀 써야 돼요. 안 쓰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네. 홍보 영상도 나오시고 모델도 하시고 예, 교통협회에서 그때 이제 이 교통사고 그 줄이기 캠페인해서 뭐 음주 그 다음에 그 이제 또 졸음운전 제가 졸음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졸음운전 하지 말자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홍보 영상도 촬영하고 이 고속도로 평탄한 길을 오다가 그 이 터널에 어두운 터널에 지나가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 고속도로로 가는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는 또 이런 것도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하는 사업적으로는 이제 노인 재가만 하지만 좀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공동생활 가정처럼 소수의 그런 어르신들 모시고 생활하는 시설 그런 것도 뭐 한번 할 계획인데 마땅하게 이제 그런 시설을 지을 땅이라든가 그런 뭐 재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노인분만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 보조 그 서비스, 그거도 지금 이제 뭐 신청은 해놨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것도 되면은 그쪽으로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통협회 같은데 제가 이제 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캠페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사고는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사고는 나지만 저 같은 이런 이제 장애인이 이제 되는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의 집 근처에 위치한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소리 기념공원. 저쪽에 무덤이 있어요. 소무덤. 이게 이 할아버지가 뭐 한 30년 소를 키웠나?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 소가 죽어서 이제 소를 묻고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앞장섰던 정수 씨가 영화 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이 공원에서 소와 할아버지의 동상을 보며 항상 생각한다. 소의 원앙 소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자고. 인생에 닥친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와 이웃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며 장애 이웃,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희망의 사람 이정수 씨. 그와 같은 이들이 있어 어르신들의 겨울이 결코 춥지 않을 것이다.